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파노튜브는 한국의 올바른 역사와 자랑스러운 기술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의 잘못된 역사와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의 언론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열린 한식, 중식, 일식을 가미해 양식 요리를 만드는 제5회 지역별 요리사 대회에서 벌어진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고유 음식이 비장의 무기가 되어 요리사들에게 인기가 되었는데요. 미국은 요리사의 선발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데 비해 양식만을 중점으로 다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양식 요리를 주로 조리하는 양식조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리학과를 나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양식조리 기능사나 양식조리 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양식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아야지만 원활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조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생, 안전, 재료, 외식 경영에 대해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 조리 실무에서도 메뉴 관리, 구매 관리, 소스 조리, 수프 조리, 어패류 조리, 육류 조리, 파스타 조리, 사이드 디시 조리, 디저트 조리, 전체 조리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통 서양식 레스토랑에서는 각 파트별로 담당 셰프가 있어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기는 하지만 총괄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파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에서는 맛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푸드 플레이팅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연회에서는 많은 종류의 음식이 대량으로 제공되므로 연회조리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요리를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요리사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취약했는데요. 다양한 부분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평이었습니다. 뻔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에서 양식이 서양의 요리를 의미하며 주로 유럽 요리를 의미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라틴 아메리카의 요리, 유럽의 이주민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되어 있으며 이주민 요리도 양식에 포함된다고 백과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양 요리는 나라별로 특징이 분명한 편인데 가장 유명한 프랑스 음식은 소스가 중심이 되고 섬세한 맛을 지니고 있는 영국은 육류와 케이크 등이 발달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은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하며 스파게티나 피자와 같은 밀가루 음식이 발달했으며 독일은 소시지 가공과 감자 음식이 유명하고 미국은 통조림이나 냉동식품, 샐러드 음식이 발달한 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차림은 수저를 사용하고 한 상에 모두 차려 먹는 공간 전개형이며 주식과 부식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상차림은 스푼과 포크, 나이프를 사용하며 먹는 순서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는 시간 전개형 상차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큰 덩어리로 조리하여 식탁에서 썰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양식 상차림은 뷔페 상차림, 티파티 상차림, 칵테일 파티 상차림, 정찬 상차, 포틀럭 상차림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포틀럭 상차림은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를 완성하는데 각자 음식 종류 한 가지씩 요리하여 가지고 와서 나누는 상차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양식만을 자부하며 대회에 참가했던 요리사들에게 한식을 잘하는 요리사가 등장해 다들 한국의 음식에 푹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캐나다 요리사 엠마는 어릴 때부터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던 아버지를 따라 전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음식을 접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식과 중식, 일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며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에 대해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하며 손맛을 익혀갔습니다. 후에 그녀가 밝힌 내용으로 그녀는 직접 김치를 담그기도 했으며 비빔밥을 직접 해먹고 도토리묵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아버지가 참가해 준우승으로 끝나버린 지역별 요리사 대회에 직접 참가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단 한 가지를 당부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의 필살기는 마지막에 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한 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내 벨이 울리고 요리사들이 일제히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주제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인 비건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차근차근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둔 고기를 꺼내 여느 요리사처럼 정성스레 굽기 시작하며 양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기저기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지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함성과 감탄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난 그녀의 요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의 평범한 수준의 음식이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대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나가며 그녀의 음식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녀의 음식에 야유를 퍼붓기 시작하며 심지어 비꼬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평소 음식점에서나 볼 수 있던 일반 스테이크였기 때문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거창한 요리의 주제와는 달리
요리의 외관은 별 다름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그녀는 대회가 끝나기 직전 준비해두었던 통에서 조심스레 감싸져 있던 천을 벗겨낸 후 안에 있던 식재료를 스테이크의 옆에 두고 또 다른 재료들을 위쪽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 다들 의아해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심사위원의 맛평가가 진행되고 그녀가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음식을 먹기 전 심사위원은 흠칫 놀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곧 이내 음식을 자르고 한 입 먹던 그는 말없이 박수를 치곤 음식을 유심히 쳐다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선 웃으며 주머니에서 500명의 참가자 중 단 3명만 받을 수 있는 리본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게 되고 그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치게 되었지만 새로운 음식을 선보였고 그 음식이 리본을 받았기에 요리사들과 관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며 음식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선 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차근차근 음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은 2가지 맛의 스테이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소고기로 요리한 스테이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만든 묵 스테이크입니다. 생긴 건 스테이크처럼 생겼지만 막상 칼을 대보면 젤리와 같은 느낌이고 한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맴도는 향이 일품입니다. 전 한국에서 도토리묵이라는 것을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는 음식이며 쉽게 만들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뿌린 깨와 참기름은 한국을 자랑하는 음식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음식의 비밀에 대해 알려달라며 한 입씩 먹어보기 위해 포크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은 터지기만 하고 물은 솜사탕처럼 사라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녀의 요리를 접했던 요리사들의 평으로는 그녀의 담담함 끝에서 나오는 요리의 평가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아무것도 아닌 음식 앞에 리본이 걸린 순간 정적은 아무도 못 잊을 것이다. 한국의 음식을 정말 잘 알려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번 한국 음식을 좀 더 공부해보고 알아볼 생각이다. 매우 흥미롭다. 누가 봐도 명백한 스테이크였다. 그나저나 으스러지기만 한 묵 스테이크는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인가? 요리의 다양성을 정말 잘 공략했다. 그녀의 도전과 당당함에 나 또한 한 표를 보낸다. 그녀의 음식은 정말 놀라웠다. 앞으로 그녀 같은 요리사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녀의 한국 음식의 사랑이 대회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나라의 음식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세였습니다. 앞으로도 엠마 같은 요리사가 한국을 통해 더 유명해지고 큰 요리사로 성장하길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